북한이 어제 저녁 오물풍선을 또 날려보냈습니다. 우리 군은 엄중 경고를 묵살한 북한에 대해 공식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도발 배경과 추후 정세 전망해봅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경기 이렇게 수도권에 집중된 걸로 보이는데요. 어제 저녁에 재난 문자가 발송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자, 시민들이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이 풍선의 크기가 생각보다 더 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노림수가 그거죠. 주민들을 최대한 놀랍게 또 불편하게 만들어서 우리 정부와 또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그 단체들로 이 원망이 또 비판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어쨌든 북쪽으로 날아오는 전단을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260개가 날아왔거든요. 네. 그리고 수도권은 물론이고 저 전라도 경상도까지 날아갔단 말이죠. 예. 물론 이 풍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세기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만 이번에는 숫자는 좀 줄었어요. 예.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이 됐는데 어쨌든 수도권에 집중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돼 있고 그들이 노리는 노림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좀 개수가 좀 줄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달 28일에는 260개가 날려보낸 걸로 알려져 있고 이번에는 처음에는 90여 개로 식별이 됐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또 들어온 속보로는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어제부터 약 600여 개를 또 살포했다라고 밝힌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어떤 풍선들은요 큰 소리를 내면서 터졌다라고 해서 이 안에 어떤 가스통이 터지는 듯하게 큰 소리가 났다 해서 사람들이 좀 더 불안해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요. 합동참모본부가 이 안에는 위험물질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풍선을 발견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예, 이제 당국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경고 재난 문자를 다시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일부 공습경보와 같은 그런 문자가 나감으로써 이 시민들이 매우 놀랐고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비교적 소상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안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그 풍선은요, 이 풍선과 함께 거기에 이제 기폭 장치, 그다음에 타이머가 부착이 돼 있고요. 또 오물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거리를 가면 터지도록 만드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아마 이 시민들을 더 놀라게 만들기 위해서 기폭 장치의 그 폭음을 더 크게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당국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상물체, 그 풍선으로 보이는 물체가 식별이 되면 가까이 가거나 만지지 말고 당국에 신고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김정은의 이 반인륜적이고 정말 이 만행과 같은 행동을 차단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왔던 속보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이 또 대량의 오물풍선을 우리 지역으로 날려보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날려보낸 오물풍선은 약 600개라고 밝혔습니다. 이 풍선에 매달려 날아온 내용물은 나흘 전과 유사하게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쓰레기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260여 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한 바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갈 텐데요. 자, 합참이 어제 저녁 8시쯤부터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부양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지난번에는 경남 거창까지도 날아갔는데 이번에는 수도권에 집중이 됐단 말이죠. 이거는 북한이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풍선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이제 기상이 여건이 허락을 해야 되거든요. 소위 말하는 북풍이 불어야 됩니다. 북풍 그러면 북에서 남으로 부는 바람을 북풍이라고. 예, 북에서 남으로 내려올 때 그 북풍이라고 얘기하는데 북풍이 부는 날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북한이 얼마 전에 정치국 회의를 열고 이 오물 풍선 날려보내는 걸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260개가 식별이 됐습니다만
어젯밤 현재 90개였고 예. 아마 밤 사이에 예. 많은 풍성들이 날라와서 앞서 이제 조금 숫자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질문하신 대로 북한으로서는 그들의 노림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지난번에 이제 한번 날려보고 우리 측의 반응을 아마 떠봤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걸 우리 당국에서 이제 강력하게 경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계획된 것이었고 마침 북풍이 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은 아마 이 자기들의 기대 효과가 날 때까지 이걸 지속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한 것 같고요. 수도권에 집중됐다고 하는 것은 타이머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도권 거리에 맞게 좀 더 집중해서 날려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엄중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루 만에 이를 묵살을 하고 날려보낸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이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또 원하는 반응이 나올 때까지 계획대로 진행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공식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2015년에 목함지뢰 도발이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북한의 정찰 총국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목함지뢰를 심어놓고 수색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우리 부사관 2명이 다리가 절단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거든요. 당시 우리 군 당국은 북한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뼈저린 고통을 느끼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방송이나 일반 국민들은 잘 이해가 안 됐죠. 북한이 어떻게 하면 뼈저린 고통을 느낄 수 있겠는가. 그때 당국은 11년 전에 다시 말해 2004년에 꺼졌던 대북 확성기를 다시 켰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거 꺼라. 끄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거의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했거든요. 예. 결국은 우리가 끄지 않자 2명을 내려보내서 2+2 회담이 판문점에서 있었고 당시에 8.25 합의를 통해서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재발 방지 약속도 했던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예. 북한도 알고 우리 당국도 알고 있습니다. 그 조치가 무엇인지. 사실 북한은 핵무기를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북한의 폐쇄 체제를 흔드는 방법은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뜨게 하는 일인데 지금은 소수의 탈북 단체가 소수의 풍선을 보내고 있지만 북한 당국이 하듯이 당국이 직접 나서서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뜨게 하는 일은 김정은 정권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봐야 됩니다. 아마 김정은은 그걸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어제 아시아 안보회의 연설에서 오물풍선을 강하게 비판을 했죠.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 정전협정 위반 이렇게 강하게 규탄을 했는데 자, 이런 북한의 회색지대의 도발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신원식 장관의 샹글리라 대화는 전 세계의 안보와 관련된 이 수장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중국 국방부장도 예. 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북한의 이 오물풍선 도발, 테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어요. 예. 아마 우리 국민들도 느끼실 거예요. 정말 치졸하고 저급한 거 아닙니까? 이건 어느 누구도 보면 이건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볼 거예요. 다만 북한이라고 하는 저 체제는 말이죠. 김정은 최고 존엄을 모독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김정은의 그 불편한 심기를 좀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조치로서 이런 방법을 취했는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김정은을 쓰레기 위치로 내려놓는 결과가 된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국제법의 위반이라고 유엔도 얘기를 했고요. 우리 UNC에서도 정전협정 위반, 정전협정 국제법입니다. 네. 국제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반에 대해서는 명백히 대가가 지불돼야 되고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저급한 정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일치 단결해서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우리도 회색지대 전술을 펼쳐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국제사회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북한이 최근에 도발하는 방식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것이 있고요. 또 지금 이야기를 계속한 것처럼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것, 그리고 GPS를 교란시키는 행위. 자, 그리고 또 최근에는 초대형 방사포 18발을 동시에 발사했는데 이건 또 처음이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북한이 다양하게 도발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건 뭐 사실 분단 이후 지속되는 북한의 대남 전략과 연관이 되고요. 특히 지난 연말에 김정은이 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남북 관계는 이제 동족 관계도 아니고 동지뢰 관계도 아니다. 이젠 교적군 관계고 지금 전쟁이다. 예. 그리고 저 대한민국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 것들, 뭐 대한민국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초토화시켜버리겠다. 영토를 평정해버리겠다라고 이제 무력 적화 통일을 아주 공식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은 그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아무리 정보를 차단을 해도 아무리 처벌을 강화하고 3대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남쪽의 문화를 접촉하지 못하도록 끊어내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려면은 이 적대 감정, 대남 적대 감정을 고도화시키고 제가 볼 때는 이 풍선을 보내는 것도요. 예.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북에 대한 적대감을 갖도록 그렇게 해서 아예 남과 북을 끊어내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도도 같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결국 초대형 방사포라든지 무력 도발을 하는 것은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할 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서 한미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그 책임이 남측과 한미 동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남남 갈등과 무력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복합적인 의도가 같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북한이 지난달 27일에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를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하고 그 이튿날에 또 추가적으로 발사를 시도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 근거 미국의 38노스가 상업 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 위장망에 덮인 차량 그리고 장비가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걸 근거로 발사 준비 신호다라고 분석이 된 건데요. 자,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분석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북한이 발사를 미룬 이유는 뭡니까? 사실 저런 것들을 북한이 보여주는 것은 매우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의도적이다. 다시 예. 말하면 38로스라든지 상업 위성들이 뭐 북한 상황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쏜 것은 18발을 동시에 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600mm 초대형 방사포인데 우리 주요 시설을 겨냥한 그런 이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전술핵 탑재도 가능하다고 북한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서 북한이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가 예고된 직후 우리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이 국제법을 위반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위성 발사를 중지하라라고 촉구하면서 우리 F-35 이 스텔스 전투기, 아마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예. 이 스텔스 전투기를 띄워서 이 평양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비 태세를 보여줬어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발끈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우리도 얼마든지 남쪽을 향해서 타격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초대형 발사포를 집중 발사를 했고, 그리고 추가 발사 대비도 돼 있으니 남측이 알아서 해라. 또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또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암시한 그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위성 사진이 찍힐 줄 몰랐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경고를 하고 보여주기 식으로 그럼요. 했다. 북한의 그 행태를 보면요, 사실 중요한 무기들을 발사하면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거나 하면 예. 그걸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 은밀하게 개발하고 은밀하게 시험을 하는데 북한은 막 보여주기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군사적
효과와 정치적 효과를 같이 노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물풍선을 날려보냈던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개교식에 참석을 해서 정치국 위원들이 재교육을 받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건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깊은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간부학교를 4번이나 방문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준공식 할 때도 갔어요. 예. 근데 바로 개교식 한다고 또 가요. 이것은 말이죠. 김정은의 고민이 어디 있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지금 북한은 잘 아시다시피 폐쇄된 체제고 철저하게 외부 정보로부터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강조한 것이 군사, 사상, 경제입니다. 이 세 가지의 강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군사 강국은 뭐 핵미사일 역량을 강화하니까 어느 정도 김정은의 뜻대로 되지만 예. 이 사상이 흔들리고 있어요. 아하. 경제가 안 됩니다. 이 김정은으로서 이걸 다 잡아야 되는데 이걸 다 잡을 수 있는 중심 기구가 바로 이 당 간부학교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번 방문하고 지금 보면 김덕훈뿐만 아니라 지금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 그다음에 정치국 위원들도 뒤에 앉아가지고 재교육 받는 장면을 보여줬고 그걸 규정으로 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간부들이 시범을 보여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과 백두혈통을 향한 충성입니다. 충성심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걸 집중적으로 이 간부학교를 통해서 이 교육을 강조하는 김정은의 고민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최근에 오물풍선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번 이 행동 요령을 조금 더 한번 짚어주고 가고자 합니다. 네. 오물풍선 발견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예,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김정은의 이런 정말 저급한 저열한 행동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거나 예. 놀라지 않으시는 것이 김정은의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의 하나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발견하시더라도 이 접근하시거나 만지지 마시고 예. 당국에게 예고된 그 번호로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렇게 해야 김정은의 잘못된 행동,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